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번 영상을 봤으면 이제 우리 단원이 뭘 배우는지, 그리고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지까지 이제 여러분이 대충 알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부터는요, 이제 첫 번째 특성, 밀도라는 특성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좀 교과서랑은 다를 수 있는데, 교과서는 보통 이렇게 배우죠, 우리가. 특성을 쭉 배우고 저번 시간에 안내한 것처럼 특성들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워요. 근데 우리 영상에서는 특성을 배우고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 방법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하기 전에 저번 영상에 했던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실 풀어줬던 문제일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 특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자, 1번 보시면은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특별한 성질, 얘만 갖고 있는 성질들, 얘의 성질이니까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겠죠. 먹었더니 달면 설탕인데 짜면 소금이다.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2번도 보시면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다. 예, 맞겠죠? 3번 색깔, 냄새, 맛, 어느 점 용해도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부피랑 질량, 양이랑 관련이 있죠. 부피 얼마나 큰가 작은가, 질량은 얼마나 저울을 달았을 때 무거운가, 그 고유한 양이 많은가. 그래서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오렌지 주스도 1리터가 있을 수 있고요, 우유도 1리터가 있을 수 있고요, 물도 1리터가 있을 수 있죠. 즉, 이 양이라는 개념은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4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5번 보시면은 같은 물질이라도, 같은 물질, 물이라고 했을 때 양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냐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 있는가? 없죠. 이제 물이 아무리 적든 많든 얘는 물이기 때문에 이 특성은 변할 수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얘는 5번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얘기예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옳은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금, 다이아몬드, 에탄올 등은 순물질이다.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애매하죠. 얘를 실제로 여러분이 순물질이 다 외워야 되는가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긴 했습니다. 대표적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뭐 사이다, 뭐 소금물, 오렌지 주스 이런 거는 혼합물이겠지만 얘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1단원에서 원소기호, 금이라는 게 하나의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얘로만 이루어진 것도 당연히 순물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면은 다이아몬드는 탄소라는 애로 이루어진 순물질이고요, 에탄올이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얘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순물질이겠죠. 자, 2번 보시면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네, 한 종류니까 순물질일 거고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순물질 두 종류 이상을 섞어 놓은 게 혼합물이었으니까. 자, 4번 보시면은 물은요 H2O라고 적는데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H 두 개, O 하나. 이게 물인데 물은 얘만 있으니까 물 분자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일 거예요.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네, 4번도 맞는 말이고. 자, 5번을 보시면은, 자, 혼합물은 성분 물질과 다른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가진다. 무슨 말이었냐면요,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였어요. 섞일 때 그냥 얘 각자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가져갈 거야. 소금물이면은 소금의 짠맛이 물로 갈 거고요, 소금물에서 물의 성질을 소금물이 갖고 있겠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얘네가 잘 조합된 그냥 있던 성질을 유지하면서 섞이는 게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거예요. 그렇죠? 빠르신 분들은 돌려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특성이 이제 밀도에 대해서 한번 배울게요. 밀도랑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까지 해보겠습니다. 혼합물을 분리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정의를 먼저 보시면요. 밀도의 정의는 이겁니다. 자, 물질 1mm, 물질 1mm. 자, 1mm 이만큼 이거 되게 작으냐? 1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mm당 질량이 밀도의 정의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물질을 1mm만큼 갖고 왔을 때 얘가 몇 g이야, 얘는 몇 g이야. 이게 밀도의 개념이에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물체 20mm를 갖고 왔어요. 얘가 저울에다 질량을 쟀더니 글쎄 40g이래. 그러면 얘는 1mm당 몇 g이야 라고 해보면은 얘가 1이 되면 되겠죠? 그럼 얘는 20분의 1배 하면 1mm가 되잖아요. 그럼 1mm가 될 거고 얘도 20분의 1을 하면은 2g이 될 겁니다. 그럼 뭐예요? 밀도가? 아, 얘는 1mm 때 2g이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2g이 1mm에 들어있다. 그래서 밀도는 2g per 밀리터라고 쓰는 겁니다. 그 얘를 잘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0ml당 40g이었어. 그럼 얘를 약분해서 결국엔 얘를 1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분하면 1ml가 2g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똑같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나온 밀도 공식이라고 하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ml당 몇 g이냐를 알려는 거니까 그 g을 부피로 나누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일단 밀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밀도가 왜 물질의 특성이냐라고 하면은 보세요. 자, 물이라는 애는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탄올, 여러분 소독할 때나 아니면 뭐 어른들이 마시는 술이 있죠? 술에는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그 에탄올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분자니까 다른 물질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분자, 물 분자랑 에탄올 분자는 서로 다르게 생기고 재료들, 원자들도 달라요. 개수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그럼 요거 하나의 질량, 뭐 여러분 무게라고 생각하셔도 뭐 정확히 틀리지만 잘 안 와닿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얘네 둘은 당연히 질량이 같을까 다를까? 하나가? 다르겠죠. 왜? 다른 분자니까. 그럼 생각해봐. 물 1ml랑 에탄올 1ml를 갖고 왔어요. 둘 다 갖고 왔는데 얘는 얘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얘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당연히 재료가 되는 분자가 다르니까 얘의 질량도 다르겠죠. 즉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은 이 밀도라는 애는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는 이유가 뭐랬어요?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물의 밀도가 1이란 거를 알아냈어. 그러면 우리가 미지의 물질들, 어떤 투명한 액체를 밀도를 쟀더니 얘가 밀도가 1이었대요. 그러면 아, 얘는 지금 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밀도의 정의예요. 1mm당 질량이고 이게 왜 특성인지까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밀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안 보이면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한번 적든지 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확대가 되는지 몰라가지고. 자, 정의는 1mm당 질량 다 이해 먼저. 선 이해, 그 다음에 연습과 암기가 필요해요. 자, 이 밀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물론 순물질인 경우에는 항상 일정합니다. 왜? 양에 상관없이 일정해. 왜? 물질의 종류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정의에 뭐가 들어있어? 1ml당 질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만한 애의 밀도를 재던, 이만한 애의 밀도를 재던, 결국엔 목적은 뭐야? 1ml, 요만큼. 얘도 1ml, 요만큼. 똑같은 양에서의 질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양과 상관없이 일정할 거예요. 그죠? 두 번째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밀도를 어떻게 그럼 활용하느냐 얘기인데, 자, 밀도는요, 이제 우리가 보통 물건이 뜨고 가라앉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 위에 제가 떴다, 물에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밀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밀도가 작은 물체는 밀도가 큰 물체 위에 떠요. 즉, 여러분 만약에 물에다가 계란을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만약에 계란이 떴대. 그럼 이 계란은 지금 이 물보다 밀도가 더 작은 거죠. 얘가 만약 밀도가 컸으면은 밑에 가라앉았을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여기부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거죠. 같은 물질이면 밀도 항상 일정해야 돼. 왜? 거기서 요만큼 1mm만 떼서 질량을 재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자, 그런데 4번 보시면은 같은 물질도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변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일단 물질의 상태가 뭐냐면은, 상태란 거는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 얘들아. 이 밀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얘가 차지하는 공간에서 여기서 1mm를 뗐을 때 몇 g이냐인데, 자, 고체, 액체, 기체라는 거는 같은 물질에서 상태가 변하는 거죠.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고체는 애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었으면 액체는 살짝 멀어져 있는 상태고요. 기체는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질량이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입자 한 개 한 개의 질량에 의해서 정해지겠지. 요 알갱이 하나가 1g이면은 알갱이 두 개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2g일 거예요. 얘가 액체가 돼도 알갱이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2g일 겁니다. 기체가 돼도 알갱이 개수는 똑같이 두 개니까 2g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얘네가 차지하는 공간이 달라졌단 말이야. 고체는 이만큼에 모여 있었는데 얘는 이만큼에 모여 있고 얘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됐어.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차지하는 공간을 우리 뭐라 그래? 과학에서 부피라고 한댔잖아요. 즉 상태가 변하면은 부피가 변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물질이어도 기체가 고체보다는 부피가 크니까 밀도는요 어떻게 돼요? 전체로 봤을 때 작아지겠죠. 됐죠? 네. 즉 상태에 따라 밀도가 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이제 기체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다 지금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질량은 우리가 물질 자체에 고유한 그 질량, 입자에서 생겨나는 그런 물리값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어요. 얘를 사라지게 하지 않는 이상, 혹은 추가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뀔 거야. 그런데 부피가 바뀌면 밀도가 바뀌는 거였잖아요. 근데 5번을 보시면 기체는요, 온도랑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변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의 이유는 사이에 뭐가 빠진 거냐면은, 기체는 온도랑 압력에 의해서 누가 바뀌냐면은 부피가 바뀝니다. 부피가 바뀌어. 자, 왜? 1학년 때 내용이에요, 이것도. 자, 왜냐하면은 얘도 입자 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기체는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애예요. 굉장히 멀리 퍼져 있어. 그럼 지금 이게 풍선이라고 칩시다.
이게 이렇게 생긴 풍선에 얘네가 들어있어, 세 마리가. 그럼 얘네를 우리가 힘으로 누르면은, 꽉 누르면은 이 사이에 공간이 넓잖아요. 그럼 얘네가 붙을 수 있겠죠. 힘으로 우리가 붙일 수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 그러면은 붙는다는 건 뭐야? 얘네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었다는 얘기죠. 뭐가 바뀐 거예요? 부피가 바뀐 거잖아요. 즉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바뀌기 때문에 밀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온도는 그럼 왜 나오냐? 자, 기체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가 만약에 주방에서 어머님이 요리를 하고 계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왜? 기체 입자들은 날아다니면서 우리한테까지 오거든.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애야. 그런데 얘네가 열을 받는다고 칠게요. 얘네를 가열해. 막 가열을 해요. 그럼 얘네가 열을 받겠죠. 여러분 열 받으면 어때? 막 미친 사람 돌아다니잖아요. 똑같아. 얘네도 열 받으면 얘네가 움직임이 활발해져요. 그럼 얘네가 요만큼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얘네가 돌아다니는 범위가 커지겠죠. 즉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돌아다니는 범위가 많아진다는 거는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차갑게 만들면 얘네가 쭈그러들 거란 말이야. 왜? 못 움직이고 추워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범위가 작아져요. 즉 온도에 의해서도 부피가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이냐? 혼합물은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진다. 소금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물질 1ml당 질량. 1ml당 질량인데, 자, 여러분 소금물을 만들 때 물 1리터가 있어요. 여기에 소금을 넣을 거야. 1리터가 만약에 지금 1kg이라고 할게요. 물 1kg이에요.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용해져서 녹겠죠? 녹을 거야. 그러면은 부피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물 사이사이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소금이 추가되면은 그만큼 소금의 질량만큼 이 소금물의 질량이 늘겠죠. 뭐야? 부피분의 질량. 이 부피 안에 있는 질량이 밀도인데, 그러면 이 안에 소금이 들어갈수록 같은 부피 안에 질량 자체가 늘겠죠. 이해돼요? 그냥 물보다 소금물이 더 진할 거니까, 질량이 많을 거니까 밀도가 증가하겠지. 즉 혼합 비율, 소금을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해돼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혹시 여기서 이 문장 중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선생님 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시면은 뭐 댓글에 남기시다니 선생님한테 모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죠? 자, 이게 밀도의 개념이야. 자, 요약하면은 1ml당 질량이고 이걸 이용해서 뜨고 가라앉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대체 혼합물 분리는 무슨 말이냐? 자,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말하는 게 플라스틱 병들인데 어려운 게 아니야.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한 거는. 그러니까 혼합물들을 분리했어. 근데 이때 뭐를 이용한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밀도를 이용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자, 페트병이 3개가 있습니다. 페트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생수병이 있고 우유가 있고 요구르트통이 있어요. 전부 다 밀도가 달라요. 그럼 얘네를 우리가 분리를 하고 싶어. 얘네가 하나씩 있으면 그냥 우유통 분리, 생수통 분리, 요구르트통 분리하면 끝이 날 건데 얘네가 막 1000개, 10,000개씩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우유통 10,000개를 언제 다 집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생각해보면은 얘가 밀도가 제일 작아. 0.95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가 전부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밀도가 1인 액체를 넣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잖아. 밀도가 크고 작은 거에서 누가 떠요? 작은 게 뜨죠. 그러면은 1보다 작은 애는 지금 얘밖에 없죠. 그럼 넣었을 때 어떻게 돼? 현상이? 얘만 위에 뜨는 거예요. 왜? 1보다 작으니까. 얘네 둘은요 1보다 크니까 밑에 가라앉을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의 상태죠? 얘를 분리했어. 어떻게 했어 지금? 밀도를 이용해서 띄우고 가라앉히는 방법을 거친 거죠.
이해돼요? 얘를 외우는 게 아니야. 생수병 1.389,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과정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물을 넣어서 띄웠네? 이게 왜 가능해? 얘네들이 물에 안 녹으니까. 그쵸? 여기 만약에 이러면 안 되겠지. 밀도가 물론 1짜리를 구했는데 얘가 플라스틱을 다 녹여버리는 액체야. 그럼 이 방법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녹이지 않고 밀도 차이를 발생시켜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창하게 말했지만 별거 없잖아.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리하지? 이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분리하는 첫 번째 예시고요. 자, 또 하나 뭐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아까 작은 물체, 큰 물체 뜨고 가라앉는다 그랬는데 액체끼리도 이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기름이랑 물을 섞으면은 혼합물이겠지만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고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을 거예요. 왜? 당연히 밀도는 물질마다 다를 거니까. 자, 그럴 때 얘를 분리하는 게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냄비에 기름이랑 물이 있어. 얘들아 이거 분리해 하면은 여러분 방법은 많겠죠. 선생님 국자로 풀면 안 돼요? 돼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야. 왜? 얘네가 애초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밀도가 다르니까잖아. 그렇죠? 그런데 과학실에서는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은 두 가지 도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스포이트라는 애가 있고요. 스포이트라는 애가 있고, 두 번째로 분별 깔때기라는 애가 있습니다. 깔때기. 자, 둘 다 똑같은 원리야. 뭐예요? 그냥 작은 애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걸러내는 거. 국자로 푸는 대신에 스포이트라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한 번쯤은. 스포이트로 위에 거만 빼낼 수 있다고. 작은 물질. 위에 거만 착 빼면 되니까. 빠지면 상관없겠죠. 근데 입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쓰는 거야. 그렇죠? 근데 스포이트는 한계점이 뭐예요? 작잖아요. 양이 적은 거 쓸 때 좋아. 국자는 양이 많은 거 쓸 때 좋겠지.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푸고 있어? 그게 귀찮으니까 나온 과학 장치가 뭐냐면 과학 기구가 분별 깔때기예요. 뭐 수업 시간에 보신 분이 대부분이겠지만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분별 깔때기는 이렇게 뭐 항아리처럼 생겼고 이 위에 뚜껑이 닫혀 있어요. 얘를 열고 이 안에 액체를 부으면은 이런 식으로 액체 담깁니다. 그다음에 여기 꼭지를 돌리면은 열리면서 아래에 있는 액체가 밑에 먼저 빠져나오죠. 밀도가 큰, 여기선 지금 큰 애가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큰 애가 나와. 얘가 다 나올 쯤에 닫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약간의 물과 기름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 얘는 포기해야지. 우리가 정확히 물까지 다 멈추는 게 불가능하니까 얘만 요 조금은 살짝 버리고 기름만 남긴 다음에 얘를요 다시 따라 붓든 아니면은 얘도 밑으로 빼든 하면은 물이랑 기름을 분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밀도가 큰 게 아래에 있으니까 뺐다. 작은 게 위에 있으니까 뺐다. 이 밀도 차이 이용한 분리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계점은 뭐야? 한계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얘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 쓰는 경우가 있겠죠. 언제 못 써요? 애초에 얘네가 지금 왜 가능해? 안 섞였으니까 가능하죠. 얘네가 섞여버리는 순간 못 쓴단 말이야 이거를. 오렌지 주스 생각해봐. 아니 오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줌은 여러분이 오줌을 여기다 모아. 그럼 여기에 위에 막 아래 막 물이 있고 위에 막 건더기 있고 예요? 아니죠. 오줌은 그냥 다 섞여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물론 오줌에 있는 애들도 밀도가 다를 거예요, 성분들은. 하지만 애초에 섞여버리는 게 문제다. 이해됩니까?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고 실생활에 사용된 예시는 뭐 크게 뭐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뭐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결과적으로 분리를 해봤는데 이때 사용하는 원리가 뭐야? 누군가 뜨고 누군가 가라앉힌 다음에 분리한다. 이게 밀도차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바다에 기름 퍼진 거. 기름이 물에 안 섞이고 밀도가 작으니까 떴어. 걔 걷어내요. 밀도차 이용한 분리. 사금, 뭐 강에 여러분 나도 못 봤는데 강에 금이 있대요 가끔. 이렇게 착착 하면은 금이 밀도가 커요. 그럼 그 금은 밀도가 크니까 물에 잘 가라앉아 있겠죠. 걔만 이렇게 하고 남아서 빼면 금만 밑에 있는 거예요.
사근 채취라고 해요.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기계에 막 돌리고 나면은 밑에 빨간색 혈구들이 가라앉고요. 위에 끈적끈적하고 투명한 혈장이라 내가 뜹니다. 가라앉는다.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밀도가 들어있는 거죠. 됐나요? 네, 여기까지 갈 때 밀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러면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 먼저 보시면은 서로 섞이지 않은 여러 가지 물질을 한 용기에 넣었을 때 밀도가 어떤 물질이 가라앉아요? 밀도가 큰 물질이 가라앉고 작은 물질이 뜰 거예요. 자, 이 두 문제는 한번 보실게요. 자, 혹시 내가 풀어볼 사람들은요, 일시정지하고 푼 다음에 답을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먼저 보시면은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참고하실게요. 단위 부피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1mm 혹은 1세제곱센티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단위야. 똑같은 양이에요. 이거의 질량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g이냐, 1mm가 몇 g이냐, 밀도의 정의였죠.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보시면은 같은 물질이면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밀도 특성이니까 일정하지로 하셔도 되고요. 정의를 생각하면은 어차피 1mm가 궁금한 거니까 양에 관계없이 어쨌든 1mm만 우리가 알아보려는 거잖아.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겠죠. 자, 세 번째, 기체 밀도는 기체니까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날 건데 4번 보시면은요, 질량이 똑같아. 근데 봐봐, 하나는요, 이것도 푸는 방법 여러 개인데 센스 있는 사람이 이렇게 푸는 거야. 두 물질의 질량이 같아. 근데 부피가 커?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요만해. 얘도 1kg이고 얘도 1kg이야. 그런데 밀도가 뭐야? 여기서 1mm만 땄을 때 걔의 질량이잖아. 그럼 생각해봐요. 이만한 게 1kg인데 요만큼 떼면 똑같이 떼. 당연히 누가 무거울까? 얘가 무겁겠지. 왜? 얘는 1kg가 이만큼이 퍼졌으니까 요만큼은 가벼울 거 아니야. 얘는요, 몰렸으니 얘도 무겁겠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해가지고 질량이 같아. 부피가 크면은 밀도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5번은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니까 얘기 안 할게요. 혼합 비율. 자, 이번 문제도 보시면요, 다 설명한 거니까. 자, 옳은 것. 상태가 변하면 밀도 변한다고 했어요. 아까 돌려보세요. 밀도의 단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여기가 부피여야 될 거고 여기가 질량일 겁니다. 밀리리터 분의 그램. 이렇게 나올 거고요. 3번 보시면은 답은 3번인데 이거 아까 혼자 한번 해보세요. 부피가 같아. 부피가 똑같아. 근데 질량이 얘는 2kg고 얘는 1kg야. 누가 밀도가 커요? 얘가 크겠지. 왜? 똑같은 크기면은 1mm씩 떼도 얘가 더 무거울 거니까. 그렇죠? 4번 보시면은 같은 물질의 경우 기체가 더 밀도가 작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앞에 영상 보세요. 다시 돌려서. 자, 5번. 수소가 공기에서 떠오르는 거는 뜬다. 밀도가 작다죠? 수소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냥 뭐 부피 재는 방법, 뭐 실험을 해보셔도 건데 고체의 부피는 우리가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도 되겠지만 유명한 방법이니까 어떤 그릇에다가 물을 채워요. 물이 10ml야. 얘를 넣었더니 얘가 올라가게. 여러분 목욕할 때 여러분 그럼 물 넘치잖아. 얘가 들어가면 올라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가서 15mm가 됐다고 칠게. 5mm만큼 차지하는 공간이 늘었죠. 부피가 늘었죠. 왜? 얘가 그만큼을 차지하니까 이게 올라간 거야. 즉 여기서 얘의 부피가 5mm라는 걸 알 수 있죠. 부피를 이렇게 잰다는 거예요. 질량은 그냥 저울로 재면 될 거고. 네, 우리가 뭐 수업 시간 한두 시간 동안 배우는 거를 짧게 한 거기 때문에요. 말했지만 얘만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더 추가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수고했습니다.